안녕하세요. 사와디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태국어를 공부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플라이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공부 잘 하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태국어에 꽂힌 성조 중에서도 더 꽂힌 무형성조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신나게 공부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무형성조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형성조가 성조 보호가 있는 성조였다면 무형성조는 성조 보호의 사용 없이 음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성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바로 우리가 성조 보호가 따로 없고요. 내가 직접 성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음의 종류, 모음의 길이, 종자음의 유무 및 종류 등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중자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오타입니다. 종자음이에요. 종자음. 그래서 이렇게 종자음의 유무, 모음의 길이, 초자음의 종류들 조건을 다양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봐주시면은 자 먼저 볼게요. 무형성조는 우리가 흔히 생음과 사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음이 뭐냐? 먼저 모음이 장모음 또는 종자음이 리은, 리을, 이응, 미음 즉 노란 양말이었죠. 부드러운 음으로 끝나 열린 느낌을 주는 음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생한 소리, 뭐 살아있는 소리다 해서 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노란 양말이지만 이렇게 분류를 보자면은 이응은 엉우, 머마 그리고 뭐 니은의 요런 애들 여야, 워웬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 사음은 뭐냐? 사음은 딱딱한 소리. 즉 죽어있는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모음 또는 종자음이 기역, 시옷, 비읍 등으로 딱딱한 음으로 끝나 닫힌 느낌을 주는 음을 우리가 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란 양말 제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 소리군, 시옷 소리군, 뭐 비읍 소리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무형성조 중자음을 봐주시면은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종자음이 생음일 때는 그때는 몇 성이 되냐? 평성이 돼요.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왔죠. 그러면 자 초자음은 꺽가이예요. 그리고 모음은 단모음이죠. 그 다음 종자음은 생음, 노란 양말이니까 니음. 생음이 돼서 이거 어떻게 읽냐? 낀이 돼요. 이때 성조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이거 그냥 평성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낀 요렇게.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자 또 종자음이 없어요. 방금 건 종자음이 있었고 생음, 노란 양말이었죠. 종자음이 없고 모음이 장모음이다. 그러면 또 평성이 돼요. 볼게요. 초자음은 저짠이죠. 그 다음 모음. 이거 짧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음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아이, 아우, 암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길이는 짧게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성조를 계산할 때는 요 장모음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모음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소리 종자음 없죠? 요렇게 소리가 나는데 짜이가 돼요. 그러면 성조 어떻게 되냐? 평성으로 해주셔서 짜이 요렇게 평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종자음이 사음일 때, 즉 기역, 시옷, 비읍 등 딱딱한 소리일 때, 노란 양말이 아닐 때는 몇 성이 되냐? 바로 1성이 돼요. 볼게요. 중자음 또 쩌짠이고요. 그 다음 장모음 그 다음 사음 더대기 왔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쩌시 되는데 이거 몇 성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냐? 1성으로 해서 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쩌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종자음이 없고 모음이 단모음일 때 그때도 1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은 더대기고요. 그 다음 단모음 우가 되죠. 단모음 우. 그리고 종자음은 없죠. 그러면 이거 두가 되는데 이때 몇 성을 해주시면 되냐? 누. 이렇게 내려서 누. 1성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죠? 먼저 이런 식으로 쩡이 되는데 지금 일단 받침이 종자음이 있죠. 종자음이 노란 양말 생음이에요. 그럼 뭐였죠? 바로 평성이었죠. 쩡이 돼요. 쩡.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얘는 뭐냐?
종자음이 없죠. 더되게 장모음이 돼요. 그러면 요것도 평성이 되겠죠. 니 요렇게 니. 그 다음 얘는 요렇게 해주시는데 사음이죠. 종자음이 사음, 디귿이 되니까 시옷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는 일성인 빗, 요렇게 빗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꺽가이에다가 단모음 어죠. 그러면 꺼, 요렇게 또 일성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봐주실게. 자, 먼저 쩡 하면 예약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니, 니 좋다 라는 뜻이 되고요. 빗, 닫다. 닫다 클로즈가 돼요. 그리고 꺼 하면은 우리 섬이란 뜻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각자 조자음이 뭔지, 그리고 종자음이 뭔지, 초자음이 뭔지, 그리고 또 모음이 뭔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서 성조 계산을 직접 해주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무형성조 고자음으로 가볼게요. 자, 종자음이 생음, 또 노란 양말이에요. 그러면 몇 성이 되냐? 사성이 돼요. 사성. 그래서 봐주시면은 자 고자음 이번에 허입 초자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단모음 아. 그 다음에 너누가 종자음으로 왔어요. 너누 생음이죠. 그러면 이거 한이라고 읽죠. 한이라고 읽는데 성조가 몇 성이 되냐? 사성이라고 했죠. 한. 이렇게 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종자음이 없고 모음이 장모음일 때. 그럴 땐 몇 성이 되냐? 자, 사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사성. 그래서 아니죠. 초자음으로 커카이가 오고 장모음 아가 왔고 종자음은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위에다가 예쁘게 카가 되는 거고 성조는 사성으로 가.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종자음이 사음이에요. 노란 양말이 아니고 딱딱한 소리. 그 다음은 몇 성이 되냐? 일성이 된다. 그래서 봐주시면은 자 이번에는 초자음이 fa 해서 요거 저거 F로 왔죠. 그 다음 얘는 F가 되고 그 다음 장모음 아, 그 다음 종자음이 꺽가이가 왔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F에다가 아에다가 기역이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성조는 딱딱하니까 일성으로 fuck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종자음이 없고 또 모음이 단모음일 때 그때는 일성이 된다. 그래서 스아 왔고 단모음 이 종자음 없죠? 그러면 C가 되는데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일성으로 C, C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번 또 고자음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컹이죠? 컹이 되고 자 조자음은 고자음에다가 그 다음 모음이 노란 양말 생음이니까 사성 컹이 돼요. 컹. 그 다음 허입이 왔고 장모음이 왔죠. 장모음이 왔으면은 사성이 됐었죠. 하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퍼풍이 오고 그 다음에 단모음 이에다가 더대기 딱딱한 소리죠. 더대기 왔어요. 그럼 종자음이 사음이다. 그러면 일성이었었죠. 그래서 핏 이렇게 핏 떨궈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또 터퉁에다가 단모음 어가 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고자음의 단모음이니까 일성 이렇게 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컹 하면은 무엇뭇의 소유격 조사를 나타내주는 무엇뭇의 또는 물건이란 뜻이 되고요. 하 하면은 찾다 그리고 빗 하면은 요거는 잘못되다 틀리다 라는 뜻이 되고요. 트 하면은 뭐뭐하자 할 때 쓰는 뭐 이런 그런 어조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자음이에요. 저자음. 자 저자음은 또 종자음이 생음이고 평성일 때 어떻게 되냐. 자 볼게요. 초자음은 커커이 왔죠. 모음 단모음 우 왔고 종자음이 여약 생음으로 왔죠. 이거 종자음 여약이 종자음으로 오면 이로 소리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쿠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쿠이가 되고요. 쿠이가 되는데 성조 어떻게 돼야 되냐? 평성으로 쿠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쿠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종자음이 없고 또 모음이 장모음이다. 그러면 또 평성이 돼요.
자, 초자음은 여야 그리고 장모음 아, 종자음 없죠. 그러니까 야가 되죠. 야. 야가 되고 성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마찬가지로 평성 야 요렇게 야 평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종자음이 없고 모음이 단모음이다. 그러면 삼성이 돼요. 저자음의 경우 삼성이 돼요. 그래서 초자음은 여약이고요. 단모음은 가 되고 종자음 없죠. 그러면 이거 여약의 으니까 여가 되는데 짧게 삼성으로 소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여가 되는 거예요. 여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자 이번에 우리가 유형성조 때도 이 저자음 애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무형성조 때도 저자음 애들이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에서는 종자음이 있으면 중간에 모음이 단모음인지 장모음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저자음이다. 그리고 종자음이 사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에 모음을 꼭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 먼저 종자음이 사음 그리고 모음이 장모음이다. 그러면 이성이 돼요. 이성. 이해 가시죠? 볼게요. 자, 초자음을 어르아 그리고 모음, 장모음 이야죠. 그 다음 꺾가이가 사음, 종자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리약이 되는데 이거 성조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이성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약 이렇게 리약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종자음이 또 사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음인데 모음이 모일 때 단모음일 때 그때는 삼성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너는 왔고 단모음 아 왔죠. 단모음 아 그 다음 또 더댁 받침으로 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죠? 낫이 되는데 성조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똑같이 뭐 이성이 아니라 얘는 단모음이니까 낫 이렇게 삼성으로 낫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실게 만약에 저자음이고 종자음이 딱딱한 소리 사음이다 노란 양말이 아니라 기역시옷 비읍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우리가 그때 중간에 모음이 무엇인지를 봐주고 장모음이면 이성으로 단모음이면 삼성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저자음에 지금 노란 양말 생음으로 왔죠. 그래서 난이 돼요. 평성이 되죠. 난. 요렇게. 그 다음 얘는 러르아에다가 장모음 어니까 또 저자음에 장모음. 그쵸? 그것도 생음으로 봐주시면 되니까 러가 되죠. 러. 그 다음 이번에는 섞여 있네요. 고자음의 단모음 그리고 저자음의 단모음이죠. 고자음의 단모음 몇 성이었죠? 1성이 돼요. 1성. 그 다음 저자음의 단모음 몇 성이죠? 3성이 되죠. 그래서 히마가 돼요. 히마. 그쵸? 그 다음 얘는 뭐마에다가 장모음에다가 커락항이 종자음 알았네요. 그럼 기억이 되죠? 그러면 이거 지금 선생님 저자음이고 뒤에가 딱딱한 종자음이 딱딱한 소리예요. 그러면 모음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자 장모음이니까 몇 성이었죠? 2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맥 요렇게 맥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사실 이렇게 렉으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자 요거 단모음 부호 붙어 있으면 우리 짧은 소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모음 에가 돼요. 그러면 단모음이면 몇 성이었죠? 3성 이렇게 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난 하면은 뭐 오래되다 란 뜻이 되고요. 러 기다리다 희마 우리 이렇게 내리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되고요. 맥 하면은 구름 그리고 렉 하면은 작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 무형성조를 봐주시면은 이 태국어 단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이 스텝이 있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유형성조를 할 때도 중요해요. 초자음이 고, 중, 저자음 중 어떤 자음인가? 요거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자음이 있는가? 종자음이 있다면 생음인가 사음인가 봐주셔야 되고요. 종자음이 없다면 모음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음이 즉 이꼴 장모음, 사음이 이꼴 단모음이 되겠죠. 그 다음 초자음이 저자음이고 종자음이 사음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모음을 봐주셔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모음이 장모음이면 이성, 단모음이면 삼성이 됐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보통 성조가 다 계산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발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스텝으로 가주시면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이거보다도 우리가 만약에 단어를 만났는데 유형성조가 붙어있다 성조 부호가 붙어있다면 무조건 그거는 유형성조로 봐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간혹 무형성조를 공부하시고 나시면은 성조 부호를 무시하고 막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성조 부호가 있다면 유형성조 쪽으로 가주셔야 되고 성조 부호가 없다 그러면 요 스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자 여기는 지금 요게 나눠져 있는 걸로 봐서 요거는 지금 종자음이 있을 때의 경우죠. 종자음이 있을 때의 경우고 요거는 그쵸. 아이고 그쵸. 표가 조금 잘못됐는데 자 이거는 종자음이 없다고 볼게요. 종자음이 없다고 본다면은 자 만약에 없다고 본다면 사실 둘 다 생음이고 사음이에요. 왜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까를 길게 발음을 해보고 이렇게 발음을 해볼게요. 까 소리가 살아있죠. 열려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까를 짧게 발음해볼게요. 까 소리가 죽어요. 닫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받침을 노란 양말로 붙여볼게요. 깐, 깐. 그쵸. 똑같이 또 소리가 열려 있어요. 근데 받침을 기역시오피읍 사음으로 해볼게요. 깝. 닫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긴 하지만 원래는 소리에 따라서 성조보가 없다면 소리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아요. 중자음의 생음이라면 평성, 그리고 고자음의 생음이라면 사성, 그 다음 저자음의 생음, 평성. 여기도 똑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표로 좀 더 숫자로 보기 쉽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자음의 사음이다. 일성, 그리고 고자음의 사음이다. 또 일성, 그리고 저자음의 사음이다. 만약에 단모음이라면 삼성. 중간에 단모음이라면 그리고 장모음이라면 이성이 되고요. 여기서도 만약 이건 일단 없앨게요. 이것도 우리가 종자음이 없다고 봤을 때 생음이라는 거는 결국 장모음이고 사음이라는 거는 결국 단모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자음은 평성, 그 다음 고자음은 사성, 저자음은 또 평성, 그 다음 중자음, 사음, 일성, 고자음, 사음, 일성, 그 다음 저자음의 사음, 삼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040, 113 또는 040, 1123 요런 식으로 숫자로 암기를 해주셔도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하나 이렇게 표로 외우셔도 되니까 그거는 편하신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형성조를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무형성조는 내가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해보냐에 따라 금방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이 교재 내 문제도 많고 또 쓰기 노트,
쓰기 노트에도 이 계산하는 게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고 내가 또 단어를 써보고 그거를 연습을 해보면서 자꾸자꾸 이 응용을 해보는 노력을 해주시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성조 습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성조를 발음을 한다면 태국어를 했을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 많이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